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5년. 인고 부부처럼 애살 넘치는 관계는 아니더라도 중간은 가는 관계라고 생각했던 저희 부부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몇 달 전 다 큰 남편의 아랫도리를 서슴없이 보는 시어머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무던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느 때부터 크게 싸워본 적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런 저희 둘을 보면서 지인들은 너네 같은 귀풀들은 정말 귀하다며 천생연분 취급을 해줬었죠. 소개팅으로 알게 된 사이인데 이렇게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적은 줄 아냐며 서로 운명의 짝을 만났으니 절대 놓치지 말라며 참 좋은 소리 많이 들어가면서 만나왔습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결혼 정년기가 찾아왔고 그 흔한 프러포즈 하나 없이도 흘러가는 대로 평생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1부터 10까지 다 부딪히고 맞춰가야 한다는 신혼생활 때도 저희는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저희도 저희 자체를 신기하게 생각했을 정도로 충돌이 없었지요. 모든 생활 습관이 딱 들어맞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되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내가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또 불통 뚜껑을 열어놨네? 요즘 같은 때에는 물도 쉽게 상해. 앞으로는 조심 좀 해줘. 아, 내가 또 그랬어. 미안. 우리 이제 벌금제 할까? 한 번 말했던 부분인데도 추후에 약속 안 지키면 벌금 10,000원씩 저금통에 넣기. 어때? 오, 좋은 생각인데? 그럼 그 벌금통이 가득 차면 완전 비싼 거 먹으러 나가는 건 어때? 딱 이네. 탁. 알았어. 오늘부터 그렇게 하자. 그럼 오늘 내가 물통 뚜껑 깜빡했으니까 먼저 10,000원 넣어 놓는다. 말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감정이 상할 수도 서로 성향 차이인데 왜 그런 걸 강요하냐며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보다 저희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저희 부부의 관계가 상당히 건강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했었고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5년차를 맞은 이 순간 다시 예전을 되돌아보니 한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건 바로 서로가 극한으로 화가 났을 때 미친 듯이 충돌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을 못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부딪힌 적이 없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제 시어머니는 남편과는 다르게 무던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건건 조언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본인의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큰 소리도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는 그런 모습까지 그냥 성격이 세다 정도로만 생각해왔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가 상당히 강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따르는 게 맞고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니 듣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제의 덤덤한 성격의 어머니는 마음에 드셨을 겁니다. 툭하면 오라 가라 시켜도 군말 없이 응하고 갖가지 심부름도 투정 하나 없이 묵묵하게 해내는 며느리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 제의 모습을 고맙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더 감사했겠지만 어머니는 그저 제가 만만했나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기준에도 선을 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몇 번 있었으니까요. 애미야, 오늘 우리 영은이 야근한다는데 야식은 뭘로 만들어 놓을 건고? 네, 어머니, 쟤도 오늘 퇴근이 빠르진 않았었어요. 남편 배고프다고 하면 같이 간단하게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너희 지난주에도 치킨 먹지 않았니? 네가 퇴근이 조금이나마 빠르니 집에 빠릿빠릿 가서 뭐라도 만들어놔라. 야밤에 튀김 먹으면 다음날 영훈이 속부대낀디 알겠니?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셨는데 제가 너무 어머니께 수긍하는 태도를 보여서일까요? 이제는 맞벌이 부부의 야식 메뉴까지 참견하려고 하더군요. 예민하지 않은 제 성격에도 분명한 선이란 건 있기 때문에 그걸 살짝 넘으려고 하시는 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의 연락에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심하다 싶은 부분은 아예 응답하기를 않았습니다. 괜히 하나하나 다 말대꾸 하듯 받아 다가는 더 화를 내실 것 같아서 회피를 한 거죠. 그러던 중 한날은 그런 애 바뀐 태도에 살짝 심기가 불편해 신건 어머니께서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애미야, 요새 많이 바쁘니?
아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엊그제 영훈이 주말에 신을 구두 좀 미리 닦아놓으라고 문자했는데 네가 대답이 없었잖니? 아, 그 문자요? 그때 시간이 너무 늦어가고 자다가 잠깐 확인하느라 답장을 깜빡했네요. 그리고 신발은 영훈씨가 이미 닦아놨더라고요. 아니 그걸 영훈이가 직접 닦게 놔두면 어떡하니 일하느라 피곤한 애를. 어머니 저도 일하잖아요. 그리고 본인 신발은 본인이 닦는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제 대답에 당황하셨는지 어머니는 너랑 영훈이랑 같다며 퇴근 시간이 다른데 네 남편이 더 피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남편이랑 제 야근 없이 정시에 퇴근한다고면 딱 30분 차이 나거든요. 아무리 친엄마 아닌 엄마라지만 좀 씁쓸했습니다. 제가 한번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니 어머니와의 관계는 거의 날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부조리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가족은 가족인데 너무 남보다도 못하게 부려먹으려고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함이 쌓이더군요. 그리고 나이 먹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아들인데 아직도 신발 닦았는지 확인하고 야식 뭐 먹는 확인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집에 오시기는 또 얼마나 자주 오는지 놀러 오신다 하더라도 저한테도 자기 아들처럼 살갑게 대해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아들만 부둥부둥 기고 계시는 모습이 점점 섭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서로 섭섭한 거나 화가 나는 일을 남편과 툭 터놓고 공유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이었어서 어머니와의 일 역시도 제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 계단에서 심하게 넘어져서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빗물이 가득 고여 있었던 미끄러운 계단이었는데 정장 구두를 신고 급하게 내려오다가 크게 굴러버린 거죠. 다행히 넘어진 계단 높이에 비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다만 안쪽 허벅지를 크게 쓸려서 당분간 거동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처가 큰 편이어서 병원에 드레싱을 받으러 주마다 한 번씩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어머니의 왕래는 거의 매일이 되었고 저에게 간섭하는 정도도 상식선을 훨씬 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삼시세끼 뭘 먹는지도 저에게 물어보시 식단 중에 남편의 상처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음식이 있다 싶으면 저에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며 큰 소리를 내시고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행동하시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요즘 화를 너무 많이 내시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내가 이런 걸로 한 번이라도 당신한테 얘기한 적 있다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제가 충분히 화날 만한 상황이라며 자기가 중간에서 잘 말할 테니 당분간 어머니 연락은 받지 말라고 얘기해주더군요.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속이 좀 시원해지는 듯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남편 병간호가 목적이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오시던 어머니가 아이짐 가방을 챙겨서 오신 겁니다. 상처가 생각보다 잘 낫지 않으니 자기가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면서 남편 몸조리를 하겠다고 거동도 불편한데 상까지 덧나면 못 쓴다며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쟤를 일깃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미 믿고 기다리려고 해도 연락도 통 제대로 되지를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온 거다. 시어미 연락도 매몰차게 구는 애가지 남편 간호는 똑바로 하겠니? 앞으로 애미 너는 네 할 일이나 편하게 하거라. 영훈이 간호는 내가 알아서 하마. 참, 할 말이 없었지만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굳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풀어드릴 자신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저와 어머니 눈치만 살필 뿐 딱히 현명한 대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내가 제 입장이어도 제 무딘 성격에 딱히 다른 대안을 떠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니와의 일주일은 훨씬 거슬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푹 쉬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니 그게 전혀 되지지를 않더라고요. 거실에 늘 앉아 계시면서 영훈아 영훈아 부르는 목소리도 점점 듣기 싫어지고 그렇게 거는 하루가 다르게 예민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더러 오늘부터 안방 말고 거실에서 자라고 하시더군요. 이유는 역시 또 병간호였습니다.
누가 보면 상처 크기가 아주 어마무시한 줄 알겠습니다. 병원에 있을 만한 정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집에서 회복하는 건데 아들이 무슨 중환자라도 된 것처럼 밤낮이고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어머니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보다도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너무나도 순순히 듣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괜찮다고 적당히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냥 응석바지 아들내미처럼 만사 오케이더라고요. 그렇게 내 집인데도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일주일이 다 지났을 때 즈음이었습니다. 이제 눈치밥 먹을 날도 오늘이면 끝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퇴근을 했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넉넉하게 사왔어요. 푸짐하게 한상 차려서 대접해드리고 간단하게 맥주도 한 잔 먹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아기를 나누는 도중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내일이면 가는데 영훈이 상처가 걱정이 돼서 잠이라도 제때 올는 모르겠다. 영훈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려무나. 아유 괜찮아 아들이 무슨 악인 줄 알아? 이번 일주일로도 충분해. 내 눈엔 아직도 애기지 뭐. 속으로 애기는 무슨 이라는 소리를 하던 제 한편으로는 안심했어요. 남편이 눈치 없이 어머니더러 며칠 더 있다 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녁 때 먹은 맥주 때문인지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깬 저는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런 빛이지? 하고 비빈 눈을 제대로 뜨고 본 남편이 바지를 홀라당 벗고 어머니 앞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있는 겁니다. 제기겁을 했습니다. 아들 앞에 엎드린 자세로 한 손에 휴대폰 후레쉬를 들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광경입니까? 저는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리곤 거실에 불을 켜버렸죠. 제가 불을 켜자마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동시에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밝아진 거실등 밑의 광경을 보고 더 기겁을 했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엎드린 자세에서 벌떡 일어서자마자 어머니 뒤통수에 가려져 있었던 남편의 거기가 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이 꼴을 보고 건전한 상상을 합니까? 저는 이성을 잃었고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인간이야? 지금 럿들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처음 봤을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깜짝 놀라며 옆에 널브러져 있던 옷들을 부랴부랴 입더군요. 그러더니 저 더러하는 말이 지금 그냥 엄마가 자기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었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는 제가 이 밤중에 미쳐버린 거냐며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상처가 네 거기에 있냐? 세상에, 그 나이 먹고도 엄마가 밥이며 옷이며 다 챙겨주니까 살이 분별이 안 돼? 그럴 거면 당신들 둘이서부터 사시던가요? 내가 살다 별꼴을 다 보네 어머니. 어머님이 말씀해보세요. 벌거벗은 아들 뻔히 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쏟아붓는 말에 적잖이 충격을 먹으신 건지 들고 있던 휴대폰과 연고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저에게 달려와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이 눈이 정신이 나갔다며 엄마가 아들 약 바르는 거 보고 쌩 난리를 부린다. 너야말로 사상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냐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길게도 늘어놓는데 남편은 뒤에서 멍하게 보고만 있을 뿐 말리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더군요. 솔직히 저에게 달려드는 시어머니보다 뒤에서 바보처럼 방관하고 있는 남편에게 더 정이 떨어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멱살이 잡히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 이건 시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다. 둘 다 미쳐버리지 않고서야 이런 꼴을 볼 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 단 하나에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뺨이며 머리칼이며 모두 잡혀졌습니다. 제가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있자 뒤에서 보고만 있던 남편이 그제서야 달려와 어머니를 뜯어 말리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남편에 재지 강하게 뿌리며 저런 냐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며 끝까지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5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확인했고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곤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씩 찢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서 찰칵 찰박 소리가 나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 다 화장실로 왔고 저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랑은 더 이상 말 섞기도 싫고 나는 당신한테 오늘 오만 정이 다 떨어졌어. 내 상식으론 진짜 이해가 안 돼. 우리 그만 같이 살자 진짜. 뭐라 말 섞기도 싫다. 그러자 갑자기 남편의 눈이 동그래지며 화들짝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나 황당했을지는 나도 아는데.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거 전혀 없어. 그냥 상처 자리가 애매해서 엄마가 잠만 벗으라고 한 거고 나도 얼른 연고만 바르고 누우려고 그런 거야. 그딴 얘기도 듣기 싫다니까? 더러워 죽겠어 정말. 언제까지 엄마가 이러랬어. 엄마가 저러랬어 하면서 핑계 댈 건데? 어떤 미친 인간이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속옷 벗으란다고 벗냔 말이야. 그렇게 떳떳하면 당신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그래? 네가 정상이고 내가 오해한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아. 제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할 말이 없었는지 말 문이 막힌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얼굴에 상처 사진 다 찍었고 어머니 구치소에 넣기 싫으면 제발 두 사람 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제발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달라고 말했습니다. 구치소라는 말에 겁이라도 먹은 건지 아까 저에게 달려들 때는 언제고 순순히 말을 듣더군요. 그런 모습조차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집에서 엉거주춤 보이는 집만 챙겨 나갔습니다. 아마도 시댁으로 바로 갔겠죠? 저는 덤덤한 듯 상황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혼자 남자마자 사시나무 떨리듯 몸이 떨렸고 어두운 거실 속에서 봤던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음날에도 다음날에도 계속 문자와 전화가 왔지만 답장을 하기도 싫었고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진심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이틀, 3일이 지날수록 제 상태는 더욱 더 심각해져 갔고 이성적인 판단도 잘 안 될 정도로 심신이 불안정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며칠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걸 의사 선생님 앞에서 하나하나 털어놓는데 정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들더군요. 상담을 하면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 들다가도 맺혀있던 응어리가 시원하게 팍 터져버리는 느낌도 들고 한두 번의 진료로는 이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 뒤로 주기적으로 상담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런 상태였다 보니 최근까지 남편과의 관계도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꾸준한 상담 덕분인지 저는 점점 안정을 찾게 되었고 상황을 좀 더 직관적으로 분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이혼 절차도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혼 상담도 받아보니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정신과 치료도 어머니가 낸 제 얼굴의 상해 기록도 모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는데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잘 대처한 거라고 힘이 되는 말씀까지 해주셔서 저 정말 많이 안심하고 알 수 없는 떨림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본 그날의 광경을 그날의 트라우마를 좀 더 확실히 이겨내려면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배설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어디다가도 털어놓기 치욕스러웠던 이 이야기 익명에 기대서 이렇게 한자 적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적어내려가면서도 스스로 많이 힘을 얻기도 했네요. 아직도 치료는 다 끝나지 않았고 이혼 과정도 끝까지 끝맺음한 것도 아닌지라 정신없는 나날들이지만 제 선택이 맞다는 확신만큼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답니다. 이상한 인간들과 뒤섞여 사는 것보다 건강한 혼자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기를 나누는 도중 어머님께서 말씀